모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콕스 모델 너무너무 유명하죠. 너무너무 유명하고 선생님들 아마 이미 논문 쓸 때 다른 논문에서도 많이 봤고 실제 논문에서도 엄청 이미 벌써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종의 GLM, Generalized Linear, 일반화 선형 모델의 한 가지 형태인데 단지 그 왼쪽 편에 들어가는 그 함수가 생존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Generalized Linear 모델의 한 가지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이런 Time to Event Analysis에 쓰이는 회귀 분석 모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회귀 분석 모형에는 여러 가지 이제 가정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 가정을 만족해야지만 우리가 이 모델을 이용해서 나온 값이 유의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반대로 가정을 만족하지 않고 가정을 위배하게 되면은 아무리 유의하게 나와도 우리가 사용한 모형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콕스 모델의 기본 가정은 무엇이냐? 그리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들을 그냥 간단 최소한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콕스, 프로포셔널, 해저드 이 세 가지 단어가 이미 모든 걸 다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콕스는 이 모델을 만든 사람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여기서 중요하진 않고요. 중요한 의미는 두 가지는 요거죠. 프로포셔널 그리고 해저드입니다. 프로포셔널 말 그대로 비율적으로 라는 뜻이고 해저드 결국은 위험입니다. 우리 한글말로 번역하면 비례 위험 가정 모형, 비례 위험 모형 이런 식으로 주로 번역을 하게 되는데 비례라는 말, 위험이라는 말, 요 두 개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위험이라고 하는 여기서 얘기하는 해저드라는 의미는 이 서바이벌 커브의 이제 기울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즉 케이스가 환자가 얼마만큼 빨리 사망하는지 혹은 얼마만큼 빨리 이벤트가 발생하는지를 측정한 값을 우리가 해저드라고 보고 그 어떤 특정한 시점 까지 이벤트가 없다가 그 바로 직후에 아주 정말 금방 직후에 사건이 생길 그럴 레이트를 우리가 해저드 레이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저드 레이쇼라고 하는 거는 레이쇼는 결국 비잖아요. 두 그룹 간의 레이트를 비교한 게 한 그룹에서 해저드 레이트 또 다른 그룹에서 이 해저드 레이트 간의 두 개를 직접 다이렉트 다이렉트로 비교한 게 바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해저드 레이쇼, HR이라고 하는 해저드 레이쇼입니다. 즉 HR은 해저드 레이트가 아니고 해저드 레이쇼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러한 위험도, 위험비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그룹 간의 해저드 레이트의 비율이 연구 초반에 2였다면은 이거는 연구 중반에도 한 이 정도로 유지되어야 되고 연구 후반에도 계속 이 정도로 유지되어야 됩니다. 즉 프로포셔널하게 일정하게 계속 유지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두 군 간의 해저드 레이쇼가 연구 초반에는 한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연구 중반에는 3, 4가 되고 연구 후반에는 10 정도 된다. 즉 이렇게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콕스 비례 위험 모형의 가정에 위배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프로포션하게 유지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콕스 모델의 기본 가정에 위배가 될 때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스트래티파이드 콕스 모델도 쓸 수 있고 뒤에서 조금 언급드릴 타임 디펜던트 콕스 모델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시점을 일종의 또 다른 종류의 타임 디펜던트 콕스인데 이 시점을 또 쪼개 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우선은 우리 일반적으로 하는 기본적인 컨벤셔널 콕스 모델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또 다른 특별한 패키지가 더 필요 없고요. 기존에 저희 계속 하고 있는 서바이벌 패키지에 콕스 모형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간암 발생에 있어서 간경변 여부가 유의하게 차이가 났었는데 과연 콕스 모형으로는 어떻게 분석할지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를 불러와 볼까요? 똑같은 데이터인데 sv.dt2라고 불러오겠습니다. 200명 환자의 데이터고요. 자, 그렇다면은 간경변증 여부가 간암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얼마만큼의 해저드 레이쇼가 차이가 있는지 바로 구해보겠습니다. 명령어는 콕스 pH입니다. 서바이벌 커브에서 solve fit 들어갈 자리에 콕스 pH만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 똑같습니다. solve의 HCC period HCC HCER겠죠.
HC2로 되어 있죠. HC2, HCC의 LC 여부에 따라서 SB.DT2 하고 F1.LC 바로 한번 써볼까요? 보시면 요게 이제 해저드 레이시오의 코에피션트입니다. 해저드 레이시오의 코에피션트고 P-밸류는 벌써 0.05보다 엄청 작네요. 즉 간경변증 유무에 따라서 간암 발생의 차이가 엄청나는데 우리가 궁금한 해저드 레이시오는 여기 익스포넨셜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이대로 1.6배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문북에 우리 로지스틱 리그레션 할 때도 이용했었던 로지스틱 리그레션 할 때 extract OR이라는 명령어가 있었죠. 똑같이 extract HR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F1.LC 이거 넣어주면 됩니다. 해저드 레이시오는 5.07이죠. 즉 LC가 없는 환자에 비해서 LC가 있는 환자는 즉 5배 정도 더 간암 발생 위험도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GG solve plot F1.LC 뭐가 잘못됐죠? GG solve plot의 F1.LC 이거 잘못됐죠. 뭐가 잘못됐냐? 왜 에러가 나냐면은 이 서브 플랫에 그릴 때 들어갈 객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항상 생존 함수 객체가 들어가야 됩니다. 로그랭크 테스트를 할 때 썼던 solve diff 객체가 들어가서도 안 되고 콕스 pH 이것도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 카플란 마이어 커브에 들어가려면 콕스 pH 이게 안 돼. 이걸 하면 안 되고 solve pit에 서바이벌 객체로 항상 넣어줘야지만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는 그려지죠? 이게 보통 이제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콕스로 빨리 분석해 놓고 바로 또 카플란 마이어 커브 빨리 보려고 바로 써보면 이렇게 방금처럼 에러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시면은 간경변증이 있고 간경변증이 없고 근데 이 그래프가 간암 발생이기 때문에 뒤집어 볼까요? 펑션은 이벤트 간경변증이 있는 쪽에서 월등히 간암 발생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 간암 경화가 없는 사람에게서는 간암 발생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아주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유니베리에이터는 일종의 방금 한 게 이제 간경변증 여부에 따른 유니베리에이터 어널리시스였죠. 그러면은 저희 지금 변수 안에 보시면은 성별도 있고 연령도 있고 간경변증, 당뇨 여부, 이안티젠 포지티브 여부 총 5개 정도의 우리가 변수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하나하나씩 유니베리에이터 어널리시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또 한 개 한 개 다 넣어보면 되지만은 그렇게 하면 너무 많으니까 한꺼번에 이게 뭐 5개 변수일 땐 괜찮지만 10개, 20개 넘어가면 힘들잖아요. 노가다로 하기에는. 그래서 한꺼번에 하는 방법을 2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은 우리 계속 쓰고 있는 문북 패키지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보시면은 문북 패키지를 이용할 때는 여기 TS, Survival Time이라는 객체를 인위적으로 하나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겠죠? 기존에 있는 Sub DT2에 TS라는 Survival Time 객체를 하나 만들어주는데 이 객체는 Survival 객체이기 때문에 우리 계속 지금 쓰고 있는 거 Serve의 HCC, year, HC 이런 객체를 그냥 하나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러면 에러가 생기겠죠? solve.dt2 solve.dt2 이렇게 되겠죠. 자, 객체를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객체를 하나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mycph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뭐 mycox proportional 해저드인 약자인 것 같은데요. hcc.uni 라고 해서 객체를 담아 보겠습니다. mycph 어떻게 쓰냐면 ts 서바이벌 객체의 물결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유니베리에이트 어널리시스 들어갈 변수들을 여기 그냥 다 써주면 됩니다. 우리 테이블 1 쓸 때랑 똑같죠.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쓸 때도 똑같고 데이터는 sb.dt2 hc.uni 금방 나오죠. 5개 변수에 모두 해저드 레이쇼와 컨피던스 인터벌, p-밸류 모두 다 나옵니다. 여기서 나온 건지 멀티베리어블 어널리시스가 아니고요. 유니베리어블 어널리시스입니다. 0.61, 1.08 이런 식으로 유니베리 아까 우리 LC 5.07이었잖아요. 5.07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5번 다 유니베리에이터 어널리시스 일일이 하지 않고 한꺼번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GT 서머리 패키지를 이용한 건데요.
GT 서머리 패키지 상당히 좋죠.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도 유용하게 쓰였는데 그대로 콕스 모델에서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바로 써보겠습니다. sv.dt2에서 나는 필요한 변수만 뽑아볼까요? 필요한 변수 gender, age, lc, dm, hb, antigen 그 다음에 hcc year, hc 있어야 되겠죠. 즉 앞에 5개 유니베리에이트 어널리시스 넣을 거, 그 다음에 아웃컴 변수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테이블 uv regression 메서드는 이번엔 콕스입니다. 콕스 ph로 해달라. 그리고 서바이벌 데이터이기 때문에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hcc year, hcc 얘가 아웃컴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대로 코에피션트를 주지 말고 익스포넨시에이션 하고 나서 해저드 레이쇼를 구해달라. 이렇게 하면은 자, 금방 나왔죠. 값은 똑같습니다. 문북에서 나온 값이나 여기서 나온 값이나 똑같은데 요거 이제 테이블로 제시를 해주죠. 테이블로 제시해주고 p-value도 그대로 제시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멀티베리어블 어널리시스 해볼까요? 지금 5개 변수 중에서 보시면 age와 lc 유의한 것 같고 젠더는 p-value 0.02 미만이라서 그래도 뭐 멀티베리어블 어널리시스 한번 넣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이아비디스와 HB 안티즌 같은 경우에는 p-value가 너무 높아서 아마도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항상 하듯이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f1.multi cox ph serve hc year hcc 필요한 거 다 넣어볼까요? gender, age, lc, dm, hb, antigen 데이터는 sv.dt2 f1.multi를 보시면은 모든 변수 5개 다 넣었을 경우 이렇게 나옵니다. 5개 다 넣으면 이렇게 나오고 age하고 lc가 역시나 유의하게 나오죠. 실제로 이 자체를 extract hr로 해보면은 5개 다 나오게 되고 lc의 해저드 레이쇼가 조금 줄었죠. 5.07에서 3.16로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age와 lc가 가난 발생에 유의한 인자구나, 멀티베리어블 어널리시스에서 살아남았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보통 이제 뭐 백워드, 포워드 이런 것까지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똑같습니다. 좀 더 나은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 스텝 펑션을 쓸 수 있습니다. 스텝 펑션을 해서 f2.multi 스텝 f1.multi 우리 디렉션은 나는 백워드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AIC 값이라고 우리 로지스틱 리그레션 때 배웠죠? AIC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더 나은 모형이기 때문에 백워드는 전부 5개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가장 유의하지 않은 여기서는 DM을 뺐네요. DM 빼고 4개만 돌려보고 AIC 값이 더 떨어지니까 괜찮네. 그럼 이 4개 중에 혹시 뭐 한 개 빼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번에는 HB 안티젠을 뺐죠? AIC 값이 더 떨어지죠? 그래서 3개 남겨놓고 여기서 젠더를 빼보니까 AIC 값이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age와 lc만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모형은 백워드로 했을 때 최종 모형은 이것만 살아남는 거죠. 즉 해저드 레이트가 약간 달라졌죠. 해저드 레이쇼가 3.07에서 2.9로 약간 달라졌습니다. 즉 이렇게 문북 패키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GT 서머리 패키지를 이용해서도 멀티 베리어블 어널리시스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해볼까요? cox ph serve hc year hc age 그 다음에 gender lc dm hb antigen 데이터는 sv.dt2 이렇게 하는 거를 여기서 바로 쓸 수 있습니다. tbl regression으로 해달라. exponentiation을 state는 true 이렇게 하면은 유니베리에이트 어널리시스 했는 게 멀티베리어블 어널리시스 그대로 나오죠. 근데 이 뭐 5개 다 넣는 것보다 결국은 앞에 우리 스텝 펑션을 해보니까 age하고 lc만 있는 게 유의한 게 좋다고 돼 있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또 멀티베리어블 어널리시스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니베리에이트 어널리시스를 따로 만들고 멀티베리어블 어널리시스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객체 담으면 되겠죠. 우리 유니베리에이트 어널리시스 여기서 담았었죠.
예를 들어서 뭐 이거 cox.un이라고 담아볼까요? cox.un이에서 담았고 필요 없는 거 빼고 이거를 cox.multi라고 합시다. multi 담았죠. 그러면은 이 두 개 테이블을 합칠 수 있죠. 우리 예전에 배웠죠. cox.table은 나는 테이블 merge 기능을 이용해서 테이블즈는 리스트로 cox.uni, cox.multi로 합쳐주고 위에 스패너, 위에 이름이죠. 이름은 univariate multivariate 이렇게 쓰고 cox.table 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보통 제일 많이 제시하는 이런 테이블이죠. 유니베리에이터 애널리시스, 해저드 레이쇼 나오고 멀티베리에이터 애널리시스 이렇게 금방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뭐 쓸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 포레스트 플랫을 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포레스트 플랫을 우리 지금 만들어 놓은 f1.multi가 요거였죠. f1.multi가 요거인데 ggforest 기능을 이용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포레스트 플랫도 금방 그려주게 됩니다. 각각 변수의 전체 개수, 해저드 레이시오, 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어느 쪽에 있는지 p-value까지 이렇게 이쁘게 포레스트 플랫으로 나타내주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저희가 방금 했던 이 콕스 모델 5개의 변수를 집어넣어서 최종적으로 2개만 살아남은 이 콕스 모델은 앞서 말씀드렸던 프로포셔널 해저드 그런 가정을 위배하지 않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뭐 복잡한 이론적인 얘기는 접어두고 딱 한 가지만 알려드리냐면은 우리 쇼엔펠드 테스트를 해보면 됩니다. 쇼엔펠드 테스트를 해서 p-value가 0.05보다 이상이면은 기본적인 콕스 모델의 가정은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일이 계산할 필요 없이 역시 이것도 서브마이너 패키지 안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방금 우리 f1.multi였죠? 콕스 모델이 요거를 이렇게 하면 cox.gph f1.multi 이거를 요 테스트를 했는 거를 한 개의 객체에 담아둬야 됩니다. 여기 지금 p-value 다 나오죠? 보시면 요 p-value가 각각 변수에 대한 쇼엔펠드 테스트를 한 겁니다. 젠더, age, LC, GM, HB 그리고 전체 모형 전부 다 p-value가 0.05보다 높기 때문에 우리가 썼던 이 모형은 콕스 모형, 비례 위험 모형의 가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그림으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GG, 콕스, GPH 이렇게 그림으로 그림 안에 객체로 담아주시면은 우리 잔차 그래프 보시듯이 각각 요 5개의 그래프가 나타나게 됩니다. 보시면은 여기 있는 p-value 0.2193이 글로벌 요거죠? 글로벌 요거고 줌으로 좀 볼까요? 0.1877이 뭔가요? 여기에 나오는 0.1877은 바로 젠더에 대한 쇼엔벨드 테스트 p-value 0.19를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 그래프는 0.1973은 age에 대한 쇼엔펠드 테스트 p-value 0.20 세 번째 0.3856은 LC 0.39죠. 네 번째는 DM, HB 안티젠에 대한 테스트 이렇게 인디비주얼하게 나타내주고 글로벌하게도 p-value를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가장 많이 하는 콕스 모델 거의 똑같죠. 포뮬라도 똑같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콕스 모델을 다 돌리고 나서 보통 간과하기 쉬운데 내가 돌린 콕스 모형이 비례 가정 위험 모형의 가정에 위배되지 않는지 한번 꼭 확인하는 프로세스는 앞으로 가지시면 좋겠습니다.